앞은 언더암 다트이고요. 뒤는 어깨 다트가 있는 패턴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언더암 다트가 어떤 걸 언더암 다트라고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도식화 보시면 지금 진동 깊이선에서 옆선 쪽으로 BP점을 향해서 다트가 있습니다. 다트는 평면을 약간 입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트량을 많이 집어넣으면 다트량이 많아질수록 더 입체감이 생기면서 강해지죠. 근데 다트를 또 분산시킬 수도 있고요. 뒤는 어깨 다트, 어깨선에 있는 다트를 어깨 다트라고 합니다. 뒷판에 뒤는 어깨 다트고요. 앞 언더암 다트 있습니다. 언더암 다트가 다 이제 제도가 된 다음에는 우리 지금 앞판 뒷판이 다 골선이에요. 골선이라고 하는 건 봉제선이 없는 거죠. 다트도 다 봉제선이 생기는 거죠. 다트 넣는 방향에 따라서 봉제선이 생기는 거예요. 봉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실선이 봉제선이죠. 앞뒤가 지금 선이 없어요. 그러면 골선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밈이 있어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이제 오픈시켜서 단추를 달아 입고 싶다 하면 여며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도식화적으로 보면 앞 여밈이 있고요. 여자 옷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오른쪽에 단추 구멍이 나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입어서 왼쪽에 단추가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도식화를 봤을 때 정면으로 딱 앞에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방향을 잡아주면 되고요. 여밈선이 생겼고요. 그리고 단추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단추도 디자인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지금 보면 바로 네크라인 아래쪽에 단추 하나 있고요. BP점 정도 조금 위쪽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허리선에서 맨 마지막에 있어요. 4개 이렇게 단추를 표시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패턴을 도식화대로 한번 패턴을 떠보겠습니다. 바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디가 나왔죠. 바디에서 제가 이제 이 부분 여유와 허리 부분 여유와 엉덩이 여유를 주는 거를 다 달리 봐야 된다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바스트 위치에서는요, 이 위치에서 커서 옷이 이렇게 역삼각으로 나갈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여기는 타이트하면서 힙은 또 이렇게 길게 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기장은 뭐 더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선이. 그리고 샤넬 라인, 샤넬 핏 하는 거는 이제 겨드랑이 밑에서 아몰 라인 밑에서 여기 바스트 부분은 좀 맞아도 힙이 더 이렇게 살짝 A라인 느낌 나면서 옆이 곡선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이제 패턴 디자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패턴 설계라고 말씀드렸고요. 실루엣 선을 좀 디자인하고 이미지를 이제 패턴 선으로 표시하고 이런 걸 좀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 지금 또 중요한 거 뭐냐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몰 깊이를 할 때요, 표준 사이즈는 4사나 5 사이즈, 표준 사이즈죠. 그런 사이즈들은 4분의 바스트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가슴둘레가 뭐 100이다, 그러니까 445 사이즈 이외의 사이즈를 입으시는 분들은 4분의 바스트, 아니면은 또는 뭐 다른 어떤 산출에서 의해진 뭐 몇 분의 몇,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옷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고요. 혹시라도 모르겠다, 정확한 게 좀 대략적은 좀 알고 있겠다면 겨드랑이 밑에 자를 하나 끼고요. 그리고 어깨 끝점에서 여기를 직선 거리로 이렇게 재보세요. 그러면 대략 여기가 얼만큼 내려오면 겨드랑이 이 아몰 진동 깊이선이 좀 좋을까 하는 게 계측이 되죠. 우리가 사이즈를 할 때는 이 둘레를 재는 거잖아요. 이 둘레가 치수가 커지는 거는 이 둘레가 커지는 거지 길이가 길어지는 건 아니죠. 물론 그레이딩이라던가 치수할 때 길이도 조금씩 커지기는 하지만 키는 뭐 똑같이 키워도
사이즈가 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 길이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어요. 진동 깊이는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22나 23 기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 코트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22에서 23 넘어가시지 않는 게 여기가 너무 아무리 깊이 파이지 않는 거가 되고요. 기준 사이즈 만약에 가슴둘레가 88이다 그러면 4분의 바스트 하면 22cm죠. 그 22 내지 23을 내려가지 않는 게 좋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 데이터다 생각하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 예를 들어서 나 코트다 헐렁헐렁한 걸 입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좀 여유를 기본 여기에서 이만큼 여유를 더 가는 거죠. 우리는 4분의 1 패턴을 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바스트 간 다음에 여유를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중심선에서 우리 요 4분의 1을 패턴을 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깊이는 기본적인 거 있고요. 22 정도 기본 데이터 치수로 가지고 계시고요. 바스트 둘레는 이건 기본 있잖아요. 있고요. 여유를 많이 줌에 따라서 좀 나는 그냥 슬림하거나 뭐 그런 걸 하고 싶다면 여기 깊이에 따라서 여기 여유에 비례해서 진동 깊이도 나가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유를 얼마 주느냐에 따라서 진동 깊이도 조금씩 여유를 주는 거예요. 모든 게 같이 여유가 주는 거죠. 진동 깊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진동 깊이를 놨고요. 나는 좀 맞게 입고 싶다. 그리고 맞게 입고 싶다라든가 진동은 좀 맞게 입고 싶다 하고 옆은 좀 편안하게 입고 싶다 하면요.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여유를 여기가 주는 거잖아요. 주면은 여기가 여유가 이렇게 공간이 많이 생기면 옷이 우리가 뻣뻣한 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있지를 않지요. 얘가 조금 이렇게 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2 줬는데 왜 예전엔 괜찮은데 이거 여유 더 많이 줬다고 진동 깊이가 왜 이렇게 더 내려갔지? 이거 분명히 여기서 커진 게 옷이 살아있지 않고 늘어지는 잖아요. 왜 그러냐면 소매통도 같이 넓어지기 때문에 진동 둘레에 따라서 소매통도 넓어지죠. 그러니까 같이 얘가 좀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유가 많을수록. 딱 맞는 사이즈는 그대로 있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진동 깊이를 파야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경험치가 조금 작으니까 이럴 때에는 이제 선배들 뭐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진동 깊이 이렇게 어떻게 진동 깊이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8번 선이에요. 8번 선까지 그려졌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됐죠. 이제 나중에 뭐 길어진다 하면 8번, 9번, 10번 이렇게 돼. 이게 총기장 오는 거죠. 총기장이 여기까지가 8번이에요. 엉덩이 길이, 앞판 엉덩이 길이, 뒷판 엉덩이 길이. 뒷판 엉덩이 길이는 7번째 기준선이 되고요. 8번째는 앞판 엉덩이. 이제 가슴이 있기 때문에 앞 처짐 현상이 있죠. 그리고 총 길이가 가는 거예요. 총 길이 가고 맨 끝에서 또 등 길이와 앞 길이의 차이 꼭 가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다트가 없는 경우도 가주셔야 됐죠. 그래서 뒷판 끝과 옆에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다트를 남는 양을 옆에서 굴려서 쳐냈죠. 가슴둘레가 88이고요. 상동이 윗가슴둘레죠. 84입니다. 우리가 뜨는 패턴에는 장촌식과 단촌식이 있고요. 또 병용식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장촌식을 기준으로 뜨는 거죠. 가장 최대치를 몇 분의 몇 분의 몇 하고 산출해서 쓰는 게 장촌식입니다. 장촌식이기 때문에 가슴둘레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슴둘레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요. 4분의 바스트 가는 거죠. 가슴둘레 4분의 1이니까 4분의 88. 그러면 약분해서 2분의 44 간다고 그랬지. 2분의 1 자지점에서
자를 진동 깊이선에서 2분의 44, 2분의 1 지점에서 2분의 1 지점에서 44 찾았어요. 가슴이 88이기 때문에 44 찾았죠. 그리고 여유를 요번에는 3을 줄 거예요. 지난 시간, 첫째 시간엔 1, 두 번째 시간엔 2 주고 하는 거, 지금은 3 주고 하는 거.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자, 여유가 3이 플러스가 3cm가 갑니다. 그리고 옆에 공간 5cm 띄웠어요. 더 띄워질 수도 있어요. A라인 식으로 나가는 거는 양쪽에서 먹어 들어가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더 띄울 수도 있고, 저는 5cm만 띄우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 기파는 1cm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4분의 바스트 플러스 3이니까 옆에 공간 띄워주고요. 여기에서 요거에 빼기 1만 해주고 가시면 되죠. 그러면 즉 2분의 44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거는 여기에서 빼기 1만 가주면 돼요.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포인트 있습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요. 포인트지요. 포인트는 앞뒤 편차가 A컵, 속옷 입을 때 A컵 기준으로 했을 때 앞뒤가 뭐 0.7에서 1cm가 나요. 이거가 공식이 있어요. 자, 공식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왜 1cm가 차이가 나느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본 치수가 88이에요. 그리고 상동이 84예요. 그러면 여유가 두 개가 차이가 4cm가 나. 그래서 이 상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드레스는 뭐 상동, 중동, 하동 이렇게 하지만 상동이 제일 많이 중요해요. 옷을 핏을 좀 예쁘게 입으려면 윗가슴 둘레를 가슴 둘레 재는 법도 중요하고 윗가슴 둘레를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경력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가슴 둘레만 재지를 않아요. 상동도 같이 재서 본인이 참고 사항으로 하는 거죠. 이런 갭을 주기 위해서 앞뒤 편차 갭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의 4분의 1이에요. 우리 4분의 1 패턴 뜨잖아요. 이거의 4분의 1을 줘서 이 편차가 4cm니까 이게 표준 아주 예쁜 스탠다드한 사이즈잖아요. 4cm니까 이거의 4분의 1이 1cm지요. 여기에 이렇게 깊은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편차가 앞이 가슴이 크기 때문에 앞을 여자는 크게 해주고, 그런데 얼만큼 크게 해주느냐. 기본 사이즈는 1cm가 크게 해줘요. 제가 앞에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러면 B컵, C컵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다 똑같이 1cm를 주면 잘못된 거죠. 앞이 가슴이 점점 더 돌출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편차를 분명히 줘야 되겠죠. 그 편차를 주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요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이죠. 우리는 지금 샤넬 라인, 뭐 A 라인 핏 이렇게 하니까 허리는 가지 않아요. 그러면 포인트만 찍어 놓는 거죠. 그래서 뒷중심선이 양옆선을 그리지 않고 포인트만 찍어 놓고요. 여기와 여기만 찍어 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분의 바스트 플러스 3이고요. 여기는 2예요. 여기 왜 1cm 편차가 있는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양옆선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뒤중심, 이게 9번째 있죠. 여러분들 요렇게 순서적으로 뜨시면은 못 빼먹었지 뭐가 없지 이렇게 안 되고, 그러니까 몸으로 말할 정도로, 머릿속이 말하는 것보다 몸이 내가 스스로 손이 가는 게 이렇게 순서를 좀 정해 놓으시면 좋으실 거예요. 10번째는 9번까지 그렸고요. 10번째는 앞넓이, 등넓이, 그리고 유장 같죠. 유장은 다트가 없더라도, 웨스트 다트가 없더라도 기본으로 그려두셔야 되고요. 우리는 이제 언더암 다트는 비피점을 향해서 생기는 다트이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유폭이 있어야 됩니다. 유장선에서 유폭 같습니다. 이게 10번째입니다. 11번째 해보겠습니다. 네크라인이죠. 네크선이죠. 연목점, 앞뒤 연목점, 12분의 바스트, 그리고 6분의 바스트 반, 그리고 연목점에서 얼만큼 올라가는지 설명드렸었고요. 앞판 연목점 가고요. 앞판 앞목점 가겠습니다. 표시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깨선 그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죠. 어깨 경사각도 18에 5. 어깨 경사도 최대한 앞과 뒤가 좀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앞뒤 같이 연목점에서 어깨 경사각도 그려주고 잡아주고요. 앞 연목점에서 경사각도 잡아주고요. 그리고 어깨, 2분의 어깨, 12번째 2분의 어깨 찾아주죠. 어깨각도, 2분의 어깨각도 찾아준 어깨선 2분의 숄더 윈치 찾아주고요. 그 다음 엉덩이, 허리는 그냥 건너뛰지요. 허리가 지금 그냥 A라인이기 때문에 힙이 중요해요. 힙도 지금 우리 3cm 줬어요. 바스트 플러스 앞판 기준으로 3cm 줬으니까 ong덩이도 3cm를 줘도 되고요. 난 더 A라인 피스로 좀 입고 싶다 하면은 4cm 가셔도 뭐 3, 4cm 정도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바스트가 여유가 3이기 때문에 엉덩이에서 뭐 이건 디자인적인 거 지금 우리는 기본 베이직을 하지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는 좀 있어요. 딱 몇 cm 가세요. 몇 cm 가야 돼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자, 우리는 그냥 지금 저는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앞뒤 3cm 여유 4분의 힙 플러스 3 뒤는 4분의 힙 플러스 2 주고 기준 그 위치점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뒤 엉덩이 길이 선에서 이게 봉제 포인트가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 나머지 분량을 이렇게 쳐냈잖아요. 지금은 옆다트가 있어요. 앞판에 옆다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여기 언더암 다트가 있죠. 여기 앞 엉덩이 길이선, 뒤 엉덩이 길이선 이제 이렇게 언밸런스해져서 요거만큼을 여기에서 이제 언더암 위치에서 포인트 위치를 향해서 이렇게 없애줄 거예요. 그런데 허리선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언더암 다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A라인 느낌으로 가서 언더암 다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리선이 없기 때문에 13번째 선은 없고요. 엉덩이가 13번째로 가는 거죠. 어깨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왔어요. 빨간 점, 어깨점, 그리고 암홀 깊이에서 겨드랑이 지점, 바스트 플러스 간 지점, 그리고 엉덩이 지점 체크가 돼 있어요. 지금까지 직선자만 직각자 그레이딩자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스커트든 바지든 똑같죠. 이렇게 하시면 아주 좋아요. 직선자로 쓰는 부분 포인트만 다 점 찍어 놓으시고 중요 포인트지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곡자를 쓰겠습니다. 지금 직각자나 그레이딩자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4분의 바스트 플러스 3cm 같죠. 간지점과 2분의 바스트 플러스 2 뒤죠. 간지점과 엉덩이선, 엉덩이선과 이어주세요. 직선으로 이어주셔도 되고요. 약간 곡자로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 패턴 디자인 하는 건 아니니까 기본 베이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직각자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고요. 그 다음 암홀 그리죠. 암홀 옆선 직선으로 그렸고요. 앞판 옆선, 뒷판 옆선 그렸고요. 자, 암홀선 그렸죠. 똑같죠. 지난 시간 계속 한 거하고 복습하는 기분이죠. 똑같이 내려가서 유지시켜주는 지점, 유지시켜주고 2cm 내려간 지점과 뒤 암홀 그려주죠. 네, 암홀이 얘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자가 조금씩 곡자가 좀 안으로 점점 들어가서 요 2cm 기준, 그리고 자는 여기와 여기 또 안 넘어가게 앞전에 설명드린 거 똑같아요.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자를 두 개를 딱 대고 여기에서 2cm 내려간 지점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요. 여기 끝점, 그리고 자를 요 안에서 가지고 놀아야 되겠죠. 앞도 똑같습니다. 여유가 3이어도 똑같아요. 앞도, 자, 제가 바스트가 여기인데 여유가 이렇게 줬다. 이 정도까지는 평면 유지해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라고 제가 그 여유분만큼에서 육자가 안으로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준이 여유 준 거 바스트
바스트 위치와 3분의 1 지점과 또 직각자 이렇게 선 직선자 놓고요. 그리고 암홀자로 예쁘게 이 전체적인 라인을 보면서 그리셔야 돼요. 여기하고 이 지점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와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선을 이렇게 그려 놓으셔야죠. 뒷판도 똑같이 이 선을 보면서 이 선을 그리셔야 해요. 그래야 이렇게 급 꺾이는 현상이 안 일어나요. 지금 베이직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크라인 선 그리는 거 익숙해지시는 게 좋으니까 네크라인 선 그려주시고요. 안목, 옆목 기본이니까 앞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후에 네크라인을 디자인을 할 거니까 그때 이제 또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루엣선, 외곽선 보시면 완성이 됐죠? 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뒷다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은 이렇게 다트가 있죠? 뒤 다트를 그리는데 지난번에 허리 다트 그렸을 때 우리 여기 2등분 했죠. 등 넓이 2등분 기준점에서 요게 기본 다트선 했어요. 허리 다트, 웨스트 다트선 우리 이제 어깨 다트인데 요거 여기 요렇게 2등분 선과요. 뒷판 어깨선 2등분을 해주세요. 2등분 하고요. 이 2등분과 2등분 선 기준점으로 여기를 포인트를 향해서 가주세요. 자, 여기로 가주시고요. 또 2.5 우리 올라갔잖아요. 이 2.5 끝과 이렇게 가주셔도 돼요. 근데 그거와 미비한 차이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2등분한 선과 그거 보고요. 2.5 올라간 우리 다트 끝은 저는 여기를 잡았어요. 다트 끝을. 그럼 이 선과 다트 끝 지점과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러면 이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조금 이쪽으로 간 거. 이 다트 끝이 여기서 2등분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거에 여기에서 2등분은 간 거의 기준점과 여기서 조금 올라간 데요 기준점. 이 다트 끝 각도가 조금씩 약간 그 1, 2mm 편차지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로 뭐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0.1mm 정도? 1, 2mm 정도 차이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선을 뒤에 잡아주고요. 그리고 자, 직각을 제가 했는데요. 여기에서 기준선 잡아줬고요. 이 선에서 7 내지 8이에요. 7 내지 8이라고 하는 거는 자, 암홀 깊이가 뭐 더 파질 수도 있고 덜 파질 수도 있잖아요. 기본은 딱 7cm, 다트 길이 7cm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얘가 더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암홀 이 진동둘레에 따라서 짧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1cm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 줘서 7 내지 8 선 따라서 간 다음에 이 선과 같이 직각으로 요 선에 맞춘 직각선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직각을 먼저 그려주고요. 그리고 암홀 이 끝, 요 직각선 암홀 끝까지 그리세요. 우리는 외곽선이 실루엣선이 요거니까 끝까지 그려주고요. 이 끝에서 0.7 올라가세요. 0.7 올라가세요. 여기에서 0.7 올라가서 이제 이게 MP가 되고 접어지는 거예요. 접어서 없어지는 걸 MP라고 해요. 그러면 암홀 둘레가 여기서 0.7이다 그러면 0.7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뒤에 라인이 더 타이트해지는 거죠. 약간 슬림하게 몸판 이 견갑골을 따라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옷이 조금 더 선이 더 이렇게 뭐 고운 선이 되는 거죠. 선이 더 있어지는 거죠. 어깨선 직각선 먼저 찾은 다음에 요거 혼돈하시지 말고요. 직각선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 0.7 올라갑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0.7 이상은 안 가시는 게 좋고요. 여기 차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여유가 더 많이 줬으면 좀 가도 되고요. 요건 또 응용 편이니까요. 응용해서 하겠습니다. 0.7 가서요. 그어주세요. 또 포인트 지점 해서요. 그어주고요. 그러면 여기가 M.P 꼭 해놓으세요. 써놓으세요. 접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접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사선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MP 뜻이에요. MP. 이거는 패턴에서 주어지는 부호이고 패턴해상 언어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안 해놨다 그러면 다음에 막 뭐 집중하고 뭐 디자인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즉시 여기다가
기호를 써놓는 게 글로 적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기호를 패턴을 뜨실 때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 MP 기호는 사선 긋고 M 머니플레이션 약자죠. MP라고 써놔야 되고요. 다트 같은 경우 우리 언더암 다트 넣을 거잖아요. 다트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 다트량이다 하면은요 여기에 반도 실선으로 하고 얘가 요렇게 되는 게 이건 다트 부호인 거죠. 그래서 MP하고 다트 부호하고 좀 혼돈하시지 마시고요. 뒷다트는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깨 다트는 자 여기에서 여기 가위 보세요. 가위가 여기 손잡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걸 외곽선을 다 잘랐다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딱 자르고 얘를 접어주면 평면이면서 나중에 이 다트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게 머니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접어서 없애지고 그 다트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접으면 얘가 벌어져요. 양쪽으로요. 벌어지는 양이 다트량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다트 끝은 이 지점이에요. 7이다 그러면 7이고요. 8이다 그러면 8이죠. 자, 뒷다트는 해줬고요. 앞에 언더암 다트로 가겠습니다. 유장선 있죠? 유장선과 아몰라인, 아몰 깊이선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몰 깊이에요. 그리고 얘가 유장선이고요. 수평이에요. 저는 이제 그냥 여기에서 유장선을 갔어요. 그런데 자, 유폭 먼저 가고 또 여기 연목에서 우리 시스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 자를 맞춰야 돼요. 여기다 자놓고 여기가 만나는 지점을 해야 돼서 어렵고요. 그냥 여기에서 유장 가도 요거는 정말 불과 한 1, 2mm 밖에 차이 안 나서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편하시게 그냥 이렇게 가시고요. 해보고 가슴이 큰 부분은 뭐 C컵, F컵들은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것도 유장선 위치에서 그리고 또 여기 연목점 정하고요. 연목점 간 다음에 이렇게 가서 체크를 나중에 다 완성하신 다음에 체크를 하셔서 조금 길이 조정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셔도 되지요. 자, 진동 깊이선에서요. 진동 깊이선에서 우리는 MP도 겨드랑이 점 바로 밑에서 여기에 차이가 얼마 안 난다. 3.5 정도 표준 사이즈 정도는 3.5 정도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딱 MP를 시키면 여기가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조금 여기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넣어줄 경우에는 허리 넣어주는 거에 따라서 옆에 라인 그려주는 거에 따라서 여기와 직각 맞춰서 저는 이렇게 하고요. 지금은 직각이 자체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줘야 되겠죠. 4 내지 5 정도 가셔야 돼요. 4 내지 5 정도 가시고요. 4나 5 정도. 그래서 뭐 4.5 나는 거기에 합의점 반이다. 그러면 4.5 정도 가셔서요. 그 지점과 이 포인트 지점하고 직선을 먼저 그어주세요. 직선을 긋습니다. 앞다트 언더암 다트 하지요. 포인트 지점이에요. 여기가 포인트 지점에서 암홀 진동 깊이 지점에서 4 내지 5 정도 갑니다. 그럼 진동이 예를 들어서 후에 저는 응용할 수 있게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동을 더 파줬다 하면 나는 진동 깊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파진 거다. 파진 거여도 여기가 옆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정말 여기 거의 붙지요. 그래서 진동 깊이에서 4 내지 5 이거 잊지 마세요. 진동 깊이를 더 파줬다 하더라도 기본만 잘 되면요. 후에 응용하는 건 쉽습니다. 다음엔 베이직이죠. 베이직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양을 조정해 줄 수도 있지만 기본은 앞뒤 편차, 앞판 뒤판 여기에 앞넓이와 등넓이의 차이만큼 가서요. 이게 2.5지요. 기본이 표준 사이즈 2.5고요. 예를 들어 뭐 C컵이나 B컵 막 이런 분들은 이게 차이가 더 커져야 돼요. 무조건 2.5만 주면 안 돼요. 앞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고요. 자, 기본이니까 앞 등 길이하고 앞 길이의 편차가 2.5예요. 그래서 2.5가 여기에서 내려가는데
우리 지금 다트로 해결해 줄 거예요. MP가 아니고, MP는 이 끝점 포인트에서 같이 하지만 다트기 때문에 다트는 이 끝점에서 3cm 가주세요. 자, 3cm 가지고요. 이 3cm에서 2.5 내려간 지점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트 끝이에요. 여기가 다트 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트량이 되는 거예요. 2.5 기준. 그려보겠습니다. 3cm 검정 포인트 지점, 이게 다트 끝 지점이죠. 3cm 이동한 지점이에요. 빨간 선에서 3cm 이동한 선에서 2.5 내려간 선과 이 선을 그려주죠. 옆선은 2.5 내려간 선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기본 지금 웨스트 허리죠. 허리까지 된 거를 여기만 우린 포인트만 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허리선이에요. 이 선이죠. 여기만 볼 거니까 제가 패턴을 세워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는 이렇게 세워서 입는다는 걸로, 자, 여기에서 포인트에서 3cm 간 지점과 여기가 다트 끝이란 얘기고요. 여기서 이렇게 다트가 생기고요. 요거를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편차가 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패턴을 잘라서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직선을 약간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주죠. 그래서 피면은 이렇게 선이 약간 이렇게 턱이 져요. 그래서 턱이 지는 거를 여기 턱이 지거든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1차 패턴. 요거는 2차적인 거고요. 우리는 1차 패턴이에요. 이제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죠. 패턴은 1차 패턴, 2차 패턴, 3차 패턴 막 이렇게 계속 막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평면 1차 패턴이고요. 요거는 2차적인 구조이고요. 그래서 언더암 다트 완성을 해봤습니다. 언더암 다트 기본이 다 같고요. 기본이 아닌 2.5 앞처진 분량을 다 주면 앞이 조금 가슴 부분이 조금 많이 솟는 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를 언더암 다트 양을 조절해 주겠는데요. 기본선 그리는 건 4 내지 5 와서 BP점을 향해서 그어주고요. 다음 3cm 다트량 가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 1.5만 내려가 주세요. 그래서 3cm 다트 위치 끝까지 1.5만큼 그려주고요. 그러면 옆선에서 등길이선에서 1.5 앞판선에서요. 앞판 옆선에서 여기에서 요거만큼, 요게 앞뒤판 같은 위치잖아요. 봉제 표시. 그러니까 1.5만큼만 내려가면 얘가 여기에 표시하고 여기에 너치 표시하면 같이 맞겠지요. 다트 1.5가 여기서 없어지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1.5만 내려가서 옆선에서 1.5만 내려가고요. 1.5라는 건 이 다트량만큼이에요. 같은 길이에서 요 다트량만큼 올라가니까 1.5 내려가고 여기서도 1.5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요 나머지는요. 곡선으로 이렇게 무다트처럼 쳐주시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앞판에 이제 여민분을 주겠습니다. 앞중심에서요. 앞중심선 지금 제가 이렇게 도식화를 보시면요. 언더암 다트 그린 거에서 앞중심선에서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밈이 생겼고요. 단축구멍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자, 여기 앞중심에서 2cm 가주는 거예요. 요즘 2cm. 예전에는 기본이 2cm랬는데 지금은 뭐 2.5도 가고 뭐 자켓이나 약간 낙낙한 거는 3cm까지도 가더라고요. 2 내지 2.5 정도만 가줄게요. 기본에서. 그럼 앞중심에서 2.5, 2 내지 2.5 가고요. 간 다음에 수평선 그리는 거지. 앞중심하고 수평선 그린 다음에 기본 네크라인 선하고 밑단선하고 연장선 그려서 밑단선 위에 네크라인 정리해 주고요. 다음 단축구멍 위치죠. 단축구멍 위치는 앞중심에서 0.5 나오는 거예요. 여기 0.5. 앞중심선에서 0.5가 나와서 단축구멍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단축구멍이에요. 단축구멍이 여기서 시작돼서요. 제일 처음 거가 앞목에서 얼만큼 내려오느냐, 이거는 단추의 반지름에서 0.5 정도면 돼요.
단추가 만약에 20mm짜리다 그러면 반지름은 10이죠. 10에서 0.5 내려오니까 1.5 내려와야 되겠죠. 1.5 내려오고 앞 중심에서 0.5 나간 선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맨 마지막 도식화를 보고 맨 마지막 단추가 허리선에서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위치 등분해서요. 파악하고요. 맨 허리선에서 맨 끝에서 내려가 마지막 단추 4개니까 마지막 단추 정해주고요. 정해준 다음에 단추가 4개잖아요. 그러면 3등분 하면 되겠죠. 시작과 끝은 정해졌으니까 2개만 남았잖아. 그럼 등분은 3등분 하면 되겠죠. 3등분 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표시해주고 그럼 단추 구멍이 4개가 되고요. 단추 구멍은 여기에서 시작되고 단추는 여기에 달리겠죠. 가운데. 그래서 중심선에 단추가 이렇게 달리는 거죠. 단추가 들어가서 나오는 그 여유, 그 편한 그 정도를 0.5, 0.3에서 5 정도 주거든요. 그렇게 0.5 해주시면 이렇게 단추구멍까지가 표시가 됐습니다. 식서 방향 표시와 중요 포인트 그리고 어깨 MP 된 거 한번 보실게요. 단추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시했고요. 암홀 라인 그려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얘를 자르기 전에 암홀 러치 표시니까 암홀 러치가 여기가 2분의 1이지요. 2분의 1이면 여기서부터 가서 여기까지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0으로 시작해서 줄자나 그레이딩자 이렇게 세우세요. 요즘엔 또 그레이딩자보다 또 부드러운 자가 요런 세워서 재는 자가 아주 나왔더라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0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가 얼마인가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 0.7은 우리가 없어졌어요. 여기 건너뛰어야 되겠죠. 요거 빼고 건너뛰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총 얼마인가 해서 D 암홀 얼마, 여기 너치까지 얼마 여기 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앞도 똑같이 여기 겨드랑이 지점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너치 지점까지 얼마인가 써놓고 끝까지 얼마인가 써놔야 되겠죠. 이렇게 표시를 너치 표시, 암홀 너치 표시 꼭 해주세요. 암홀 너치 표시 해주고요. 그리고 옆선, 허리선 표시해주고요. 밑단선 정리해주지요. 옆선 해주고요. 앞에 식서, 앞중심에 가깝게 수평선, 그리고 뒤 해주죠. 자, 해준 다음에 자른 다음에요. 잘랐겠죠. 자른 다음에 여기 가위 이렇게 여기도 잘라졌잖아.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잘라서 여기를 접으면 얘가 이렇게 벌어지죠. 벌어지면 요만큼이 다트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트량에서 이렇게 시접 주시고요. 여기가 다트 끝이에요. 끝이고 자 여기선 직선 이렇게 박고 이렇게 박는 거죠. 요거 제가 또 다음에 봉제법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하여 힘을 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